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에 저희가 매주 만나던 네, 그분을 오늘 화요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재용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에서 화요일 남자로 잠시 변신했습니다. 이번 주만 예, 화요일에 오셨는데 어저께 삼성생명 앞에서 암보험 환자들의 또 투쟁이 있었고요. 네. 암보험금 지급에는 저는 삼성그룹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삼성이 거듭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를 했고요. 네. 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그러셨군요. 또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프셨군요. 어제는 차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또 요즘 그 미담이 있는 곳에 돈으로 혼쭐 내주는 돈줄이 유행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귀를 제 말로 제 입으로 혼쭐 내주는 입줄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줄 선생 안진걸. 네. 예, 그다음에 입출 선생. 요 책도 네. 제가 쓴 책인데 되돌아보고 쓰다 전에 기부하는 책이잖아요. 인쇄를 4세 인쇄에 들어간 거예요. 사수예요? 제 원래 커버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표지도 그렇죠? 바꿔주시고요. 네. 4세 인쇄에 들어갔어요.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 추가 인쇄를 주셨더라고요. 한 100만 원 가까이 네. 주셨는데 또 기부해 버렸습니다. 왼손이 하는 기부 오른손이 알게 해버립니다. 예. 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 이 책도 사주시면 음. 읽어볼 만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네. 나왔을 때 사서 네. 읽어봤는데 정말 이 안진걸 소장의 이 활동 예. 얼마나 뜨거운 활동을 해왔는지. 심지어 예전에 오마이 TV에서 이 책 때문에 특별 방송도 맞습니다. 해주셨고 인터뷰도 했죠. 그게 몇 년 전 방송인데 조회수가 올라간지 아세요? 네, 왜 올라갔을까요? 저희 매 학기마다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이 네. 안진걸 강사는 누구인가 아. 제가 그 영상을 링크를 해서 보내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학기마다 한 100명씩 올라가요.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이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예. 쑥스럽습니다. 제목이 예, 정확히 되돌아보고 쓰자. 되돌아보고 쓰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넘어서 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 민주주의가 먹고 사는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네. 그것은 매우 험한 것이다. 음. 제 평생의 문제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예, 분들은 저는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에도 네.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 대책, 부동산 대책, 네. 투기 근절 대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음. 분노가 터져 나온 거다. 그 민심을 속상하시겠지만요, 여러분. 특히 범정부에 대한 범진보 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은 요즘 멘붕이잖아요. 매우 네. 속상해하시는 잘 압니다. 하지만 한번 겸허히 한번 성찰해 보시면요. 촛불혁명의 그 어마어마한 열기가 지난 4년간 서민들이, 청년들이, 중산층들이 훨씬 먹고 사는 나라로 연결됐어야 되는데 노력을 많이 했죠. 저는 그건 충분히 인정하고 긍정합니다. 예. 만약 국민의힘 세력이 집권했다면 코로나19 대처도 너무 엉망이었을 것이고요. 메르스 때 그다음에, 봤죠, 우리가. 예, 메르스 때 받고 네. 재난지원금을 안 줬을 겁니다. 음. 아예 뭐 줘도 아주 극소수에게만 줬을 겁니다. 한정해서.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네. 당군 조선 이래 최초의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랑 약속이랑 함께 돼서 나왔다면 훨씬 지지가 높을 텐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금 받는 분들은 난리가 났어요. 와, 많이 11시 받았다고요, 45분에 벌써? 신청했는데 네. 바로 입금됐다. 저도 아하. 어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 주변에 중소상공인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 음. 아침에 신청했는데 어제 홀수 사업자 등록 이제 오늘 짝수 네. 내일부터는 이제 무제한으로 하는데 바로바로 들어오는군요. 몇 시간 만에 두세 시간 만에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영업 금지 업종 500만 원, 예. 영업 금지에서 영업 제한됐던 제한으로 업종 된 건 400만 원, 400만 원? 영업 제한됐던 업종 300만 300만 원. 원. 그다음에 이제 이기 업종이 있어요. 이기 업종도 금방금방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국세청이 통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행 업종은 30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평균 매출 60%나 줄어드는 업종이라 해서 그러니까 그 업종별 평균 매출이 줄어든 것도 다 잡히는 거예요. 네. 공연 업종 400만 원, 예. 여행 업종 600만 원, 빨리빨리 되는군요. 전세버스라든지 관광버스 업종은 200만 원 이렇게 주는 네. 겁니다. 이것도 그 업계가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정우 사장님 있다. 관광버스 회사. 근데 그 업종은 매출이 지금 40%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긴 2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업종별 평균을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관광버스는 20%, 20%. 공연 전시 업종은
400%, 40%. 그다음에 여행업 쪽은 60% 이상. 그게 통계 그런 잡히니까 식으로. 예. 예를 들면 박정호 여행사 사장님 따로 신청 안 해도 네. 문자가 오는 거예요. 박정호 사장님 힘드셨죠?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딱 이제 클릭하고 들어갔고 사업자 등록, 이제 법인 등록에 사업자 등록 확인하고 개인 계좌 확인하잖아요. 예.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공정한 방송 오마인 TV에서 감히 이건 박영선 장관 시절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인터넷 뉴스 보면 악플이 많아요. 왜? 사각 못 받게 된 분들. 네. 그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은 왜 우리는 못 안 주는 그렇죠. 거냐? 예, 예. 이번에 받는 분들이 다 해서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자, 중소상공인이 한 400만 명 가까이 받고요. 네. 아까 말한 소기업까지 포함해서요. 사각지대를 많이 허물었어요. 그래서 400만 명 늘어났어요. 농민들,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그다음에 예전에 못 받았던 노점 등록된 노점상, 네. 그다음에 전세버스 기사님들까지 확대됐거든요. 일부 사각지대가. 그렇게 해도 한 600만, 700만.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뭐 예. 방과후 교실인가 뭐 돌봄 교실인가 지도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이게 너무 그 기준이랄까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예. 자기는 포함이 안 된다 이런 특히 얘기도 저소득 하시더라고요. 노동자들이 빠져요. 네. 왜냐하면 이 대책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원래 설계 자체가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유사한 피해.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 택시는 자영업자로 돼가지고 100만 원을 받는데 왜 법인 택시는 안 주냐? 네. 그래서 법인 택시 70만 원. 그럼 법인 택시 기사들은 왜 70만 원 주는데 전세버스 관광버스 기사들 안 주냐? 70만 원. 그러니까 저소득 알바들도 나와서 우리는 그들도 못 받았는데 안 주냐 네. 했는데 거기는 저소득 알바를 특정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흩어져 있고 빠져버린 거예요. 네. 사실 70만 원도 100만 원 못 버는 알바층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빨리 방역을 300, 200 단계로 내려가게 한 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 번째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그러면 빠짐없이 받게 되잖아요. 그럼 새해 나갈 수가 없죠. 온 국민이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과 위로이기도 하고요. 네. 이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박영순 후보나 김영춘 후보에게 감히 권유드립니다. 네. 서울 부산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지금 재난지원금 10만 원 공약 발표했잖아요. 네. 서울에서 지금 국민의힘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 또 오세훈 씨가 또 나서 반대하고 있는데 네. 저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10만 원을 바로 주고 경기도 근데 이게 매표가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히 선거라는 게 국민들 위해서 주민들에서 뭘 할 것인가 코로나19 대응. 전례가 있잖아요. 네. 이미 경기도는 1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여수는 25만 원이 지급됐고요. 네. 포천은 20만 원이 지급돼서 여러분 요즘 포천 시민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포천 시민들은 최근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2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경기도 10만 원, 포천 20만 원. 아, 얼마나 행복하죠. 행복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이 어려운 시절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박영선, 김영춘 후보 둘이 연합해서 선거 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 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음. LH 투기 근절 대책 어제 아주 강도 높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전화해보고 계획이 만들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치인,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 충분히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드리고 네.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 돈까지 그것도 부당하게 얻으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어제 진짜 기가 막힌 대책이 나온 거죠. 그건 뭐 진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 모든 대책, 대책이 나온 거예요. 모든 행정력을 예, 동원하는 그리고 거죠. 실제 이거 통과되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모든 공직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 재산 등록하고 변경사항 신고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 지금 논의 중에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되잖아요. 앞으로 투기 공직자들의 투기는 근절됩니다. 100% 거의 100%.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딱 하나 방법이 하나 이제 방법이 안진걸 공무원이 네. 내 친구인 박정호 친구한테 한 1억 준 다음에 야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렇게 할 있어요.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근절이 되냐면 네. 신도시 또는 개발 호재에 있는 지역에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하거나 아니면 재산은 출처를 다 자금 출 다 조사하면 맞아요. 박정호 씨 예금이 3천만 원밖에 없는 분이 어디서 1억이 나왔죠? 부동산 구입자금 2억을 어디서 났죠? 막 조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속대표로. 살펴보는 거죠. 다 그러면 꼼꼼하게 보는 거죠. 막 둘러대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안진걸 공무원이 주셨어요 하고 싫다면 둘이 그냥 감옥 가면 감옥 가고 옷 벗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완전히 투명해지는.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죠. 예, 전화위복의 계기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LH 사태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고발뉴스 인터뷰에서 기사가 크게 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전체 사회나 역사를 보면요, 엄청난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여당의 실망한 민심도 일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그거로도 부족하다.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LH 사태가 결합돼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여당 인사들 중에도 투기 또는 투기성 인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열받는 겁니다. 네. 전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 인사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석고되지 않은 심경으로 사과도 드리고 정식으로 기자들한테 국민들에게 질의응답도 받으면서 혼도 나고 그러면서 네. 대책을 직접 소상에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우리 국민들 마음이 회복이 되죠. 상처가 좀 달래지고. 예. 그다음에 선거 후에 지금 이제 벌써 한 7,800만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나가니까 그 받으신 분들도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고, 그다음에 선거 후에 적당한 때 백신 접종 속도도 높이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조금씩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대통령님이나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이 어마어마한 이 민심의 악화를 읽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좀 더 그리고 민심을 읽었으면 정말 바짝 낮은 자세로 빌고 또 빌고 사과하고 네. 또 사과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대책 내놓고 또 내놓고, 이게 충돌 방지법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가 지금 반대하거나 부정적인데요. 정무위에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밀어붙이세요, 민주당 여러분. 그런 건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바로 그런 걸 안 밀어붙이니까 니네들도 공범이야, 니네들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구나. 너희들도 똑같아. 나 네. 이번에 투표 안 해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투표를 안 하는 건 답이 아니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야당이 좀 멈멈거리니까 민주당에서 그럼 우리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국민권익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 원하는 거 먼저 하는 예. 거죠. 몇 명 나올 거예요, 분명히. 네. 혼나면 됩니다. 도려내면 되고요. 그래야 대선 국민들도 그냥 선거와 상관없이 국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요새 공정해지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야 대선도 지금 성남 민심 앞에서 대선도 겸손하게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대선이 정말 1년도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선 국면이에요, 예. 이제. 지금 이대로 가면 정부 여당 인사 중에 가장 지지율도 높고 좋은 정책 펼쳐는 이재명 지사도 허물어지는 겁니다. 아하. 예, 추풍 낙엽. 그냥- 민심 앞에는 추풍 낙엽입니다. 네. 민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저도 수십 년간 연구를 했잖아요. 사회경제 이슈와 민생과 민심을 연구했는데 한 번 이 민심이 분노하고 일렁거리잖아요. 네. 2010년 촛불혁명 보셨잖아요. 그렇죠. 참고 누적되다가 백남기 어르신 그렇게 황당하게 죽여놓고 모른 척하고 예. 심지어는 내 인사라고 우기고 강제 부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딱 터지니까 확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 방송을 보시는 정부된 지지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지금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민심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오세훈 씨와 박형준 씨 같은 적폐 후보들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들을 지지율 높을 수 있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민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도 있던데요. 네. 저 국민의힘 조대원 지역위원장 오만하고 무능해 보이고 뻔뻔해 보이는 세력한테 한번 혼내줘야겠다는 민심이 지금 형성돼 버린 겁니다. 네. 그게 그 민심이 올바르냐 정말 정당한 거냐라는 평가는 뒤로 하더라도 네. 그런 저변이 형성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네. 피눈물 나는 일이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리 사회에도 정부 여당에도 대선에도 굉장한 큰 불행한 결과가 닥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번이 그러니까 LH 사태로 이제 불거져 있고 이번 기회에 소 잃고 외양간 왜 고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죠.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 발본색원 해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정부 여당도 어제 의지를 정말로 밝히고 있고요. 예. 검찰까지 이 6대 이 중대 범죄 관련해서 그게 엮여 있다면은 직접 수사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도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고 예방을 하겠다, 예. 대책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신 분들은 네, 또 마음이 조금
그렇죠. 누그러뜨려졌어요. 네. 어제 대책은 완벽한 대책인데 여러분. 음. 모든 공직자 관련 공기업 재산 등록. 심지어는 아예 그 사업 지역에서는 부동산 아예 거래 근절 금지. 네. 거기다가 이제 국회 통과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아예 소유를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 직을 맡을 수 없는 겁니다. 네. 돈을 선택하든지 그렇죠. 공직을 선택하든지 직무를 둘 중 하나 하면 됩니다. 왜 그동안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공기업 직원들이 그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에다가 안정적인 공무원들은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것까지 보장되면서 투기까지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 분노의 지점이. 네. 이거 근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여러분 이제 중간 광고 하나 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고발한 오마이TV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공개했던 네.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는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저의 정보로는 강기훈 의원, 전복민 의원, 이주환 의원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저희가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고발을 해 놓으셨죠? 또 딱 3인의 숫자도 일치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양양자 의원이라는 이야기 나는데 경찰에서도 내사마했다. 피의자가 아니다. 예. 그냥 그 사람은 그 경우는 처벌이 쉽지 않아요. 저희가 고발을 안 한 이유기도 해요. 민주당에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의원이 아닌 민간인 시절에 삼성전자 상무 그만두고 땅 샀는데 그건 처벌 조항 없어.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 다 처벌받아야 돼요. 개발이 혹시 될지도 모른다라고 산 분들 있잖아요. 네. 어떤 정보 없이. 그럼 다 처벌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설령 정보를 들었다. 누구로부터 내가 잘 아는 어떤 박정호라는 부동산 전문가한테 야 이거 언젠가 개발될 테니까 사나라 친구들끼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그건 있죠. 처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고발한 전복민 의원은 부산시의원 때 재산이 급등을 했어요. 지금도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박덕금 의원도 그랬던 것처럼요. 네. 이주환 의원도 부산시의원 할 때 자기 땅이 지나가는 도로를 그만 해제해라 도로 지역을.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네.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아. 그 다음에 뭐 강기훈 의원 여러분 너무 많이 나오죠 요즘에. 무슨 감나무 수천 그루를 갑자기 뻥튀기 해가지고 없는 걸 7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의혹. 예. 공장을 질 수 없는 부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대기업에 팔아가지고 엄청난 시차익을 누리거나 누릴 수 있다는 의혹. 네. 심지어는 최근에 무슨 또 농지를 또 사들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인데 네. 금요일 날 아침에 9시까지 부산 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그러니까 경찰들 일찍 가시겠네요. 있어요. 네. 반부패 수사대. 아.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예. 처음이신가요? 예. 방패 수사대는? 아니 이제 반부패 수사팀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마 국가수사본부로 전환하면서 예. 훨씬 체계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로부터 일부 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부산 그다음에 다녀오시겠네요. 오후에는 네. 오전에는 전복민 이주환 고발인 조사.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 들어가기 전에 부산 경남 지역 언론들하고 브리핑. 아. 그다음에 잽싸게 밥 먹고 이동해서 2시부터는 경남 경찰청. 강기훈 고발인 조사. 또 거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부산 경남 지역 언론에게도 초매 관심사거든요. 지금 오히려 여기 서울 수도권 중앙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이 사람들 문제를. 근데 지역에서는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 사람들 문제. 아, 예. 더 이제 그래서- 궁금해 하시겠네요, 예, 언론인들이. 그래서 특히 국가수사본부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거니까. 네. 원래 수사 착수의 시작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거기 갔다 옵니다, 여러분. 힘내서 갔다 오겠습니다. 새벽같이 SRT를 타고. 그다음에 왜 SRT 이야기하면 SRT가 KTX보다 조금 빠르면서 10% 요금이 할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사 여러분 입줄 내준 이 연사 호소합니다. 그럼 KTX는 왜 10% 할인 못하냐? KTX 충분히 10% 할인할 수 있습니다. 네. SRT도 10% 할인했는데 왜 안 되냐? 그다음에 SRT, KTX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요. 통합해서 비용 줄이잖아요. 20%까지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야, 크네요. 예, 20%면. 박근혜 때 억지로 분리시켜놨어요. 아니 같은 공기업끼리 무슨 경쟁이 됩니까? 민간기업도 아니고 철도 민영 하나 했으면 안 되니까 민간기업 들어오지 않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기업을 분할시켜놔 버렸어요. 하. 그것도 참 예, 요상하네요. 그러니까 그 비용 그만큼 SRT는 중국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쪽에도 더 들어가고 이거 합치면요 철도도 통합돼서 운영되고 10%에서 20% 철도 노조도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합치자. 그다음에 합치자. 요금을 KTX가 지금 굉장히 좌석도 불편한데 요금 진짜 비싼 편이거든요. 그럼 요금 할인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승용차보다는 KTX 탈 겁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대기 환경도 교통체증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참 이 KTX
그 SRT 얘기하다가 네. 이야기가 철학 막 사방팔방으로 여기까지 번져. 나왔는데 입줄 내주는 사람의 특징이죠. 예. 사방팔방으로 입주를 내주고 예. 있는데요. 저희가 그 어제 토론 얘기도 잠깐 어제 좀 해야 될 토론 것 이야기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죠. 네, 야. 다 보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 오세훈 후보 한번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영선 후보로 아주 내리깔더만요. 내리깔면서 내곡동 땅에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없습니다. 단 기업 앞엔 겸손해야 됩니다.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 앞에 겸손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교묘하대요. 그러니까 그게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만약 간 거 확인이 되잖아요. 네. 허위사실 유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락을 까는 겁니다. 만약 검찰이 만약 변호사잖아요. 그걸 뭐라 오세훈 그러겠어요. 후보가. 나는 진짜 기억이 몰랐다. 안 났다. 그래서 내가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예. 근데 심지어 ITN 인터뷰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거기 있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 있죠. 안 갔지만 네. 자기가 한 모든 말의 거짓말, 내곡동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 자기는 전혀 관여 안 했다 했는데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사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측량까지 관여를 했어요. 거짓말이 지금 몇 개가 발각이 되고 그러니까 별명이 지금 들통 오세훈, 뽀록 오세훈, 5살 오세훈 뭐 여러 가지 네. 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풍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수도서울시장 아. 후보가 네.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한 것도 지금도 잘했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부자급식, 세금급식이라고 보도갑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아이들 밥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내서 부모님들 좋고 아이들 부자 아이, 중산층 아이, 가난한 아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이 얼마나 평등하고 사람이 얼마나 평등하며 네. 이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고생했는지라면서 감사하게 평화롭게 밥 먹는 문화가 정착이 됐어요. 최근 10몇 년 동안 한국 사회 정책 중에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정책입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 패러다임이 정책이에요. 바뀌었죠, 진짜. 예. 뭐 대학 무상까지 하려면 10 몇 조가 들어가는 친환경 네. 그렇게 돈도 1조도 안 들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돈도 서울시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씨 말 들으면 서울시가 다 내는 거 사람들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청이 50%를 내고요. 네. 서울시는 30%만 냅니다. 아. 예, 600억인가 700억인가 되는 거예요. 네. 당시에 사퇴할 때도. 사퇴할 때도 20%는 지자체가 냅니다. 야. 지 홍보비로는 5, 600 막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음. 서울시 홍보비 불필요한 막 화장실까지 다 오세훈의 치즈를 막 붙여놓고 그랬던 사람이 아이들 밥 안 주려고 난리를 핀 거고요. 네. 세비 둥둥섬, 세금 둥둥섬에만 3, 4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아, 참. 정말. 10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근데 반성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저께 주민투표 자기가 이제 셀프 역사상 최초의 셀프 타는 거 나갔잖아요. 불필요한 네, 네. 친환무상급식 나라를 망한다는 마음과 그거를 일삼다가 홧김에 사람이 뭐 정광훈 집회에서도 보니까 거의 뭐 정신 못 차리고 거의 극우 마치 광인처럼 막 얼굴이랑 눈이 부르르 떨면서 연설하잖아요. 막 문재인은 중증 치매환자다, 네, 독재자다. 네.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정광훈보다 더한 모습처럼 보여졌거든요. 정광훈이 뻘쭘할 정도로. 네. 근데 어제도 그 당연히 그러면 정말 제가 무상급식 때문에 주민투표를 걸어서 사퇴가 된 전 과정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민주당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당연히 그 주민투표에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그리고 사퇴라는 사람이 주민투표를 누굽니까? 오세훈 씨가 제안한 거예요. 시민들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실관계 나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거짓말로 계속 의혹을 덮게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자신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떠넘기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오마이TV에는 뭐 보수적인 네티즌들도 들어오시고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들어오시더라고요. 한번 냉정히 생각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네. 마음과 그건에서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그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내곡동 땅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몰랐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처가 땅을 남편들이 어떻게 하냐, 관심 있는 남편들이 얼마나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 관심 있다고. 다 관심 있습니다, 오세훈 씨.
예, 다들 서민 중산층 빈민들로 힘들게 사니까 결혼하면 혹시라도 그래도 와이프 쪽에서라도 예. 뭐 부자인지 무슨 나중에 부모님이 최대한 효도를 하겠지만 장인 장모님한테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상속 재산 요즘은 예전처럼 오빠한테 몰아줬는데 요즘은 1.5 대 1대1로 해서 평등하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들 모두에게 남녀 유산을. 구별 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편들이 내심 바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내심 관심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처가 재산을 노리지는 않겠다. 이게 이런 마음은 대다수 남자들이 가지고 있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내심 관심은 있고 아. 그래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지만 네. 그래도 상속이나 증여가 있으면 그건 땡큐지. 아유. 고맙지. 아이고 우리 장모님한테 더 잘해야지. 효도해야지. 인지상정이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네. 자연스럽는데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대요. 심지어 권성동이 그랬죠. 네. 36억이나 되는 보상금도 받고 그 어마어마한 땅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신경 쓰는 남자는 대범한 남자가 아니라고. 예끼 이 사람들아. 우리나라 국민들 99% 남자가 그런 쪼잔한 사람을 만드는 건데요. 아니 36억 40억 가까운 돈이 생기는데 어찌 관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자, 서민 중산층 웬만한 부자층도요.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려면 한 아이 하나당 1억이 듭니다. 최소. 네. 네. 최소가 예. 그렇죠. 최소 3억이 듭니다. 3억이나 이건 들어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나와 엄청 있습니다. 드네요. 제가 대학 교육을 모두 마쳤을 때 네. 1억 안팎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까지 하면 실제로 대학생 1년당 2천만 원 안팎이 들어요. 네. 근데 거기다 어학연수 가잖아요.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1억 안팎이 드는 겁니다. 대학 교육, 예, 대학 때만. 교육으로만. 근데 이제 지금 다행히 초중고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전면적으로 해서 네. 완전히 지금 아이들 교육비를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대학 교육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졸업 때까지 대학 졸업 때까지 3억 정도의 돈이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웬만한 부자들도 아이가 둘이나 셋 되면 생각해보세요. 3억, 6억, 9억이 필요한데 돈 많이 드네요. 예. 직장 대기업 다녀서 월급 500, 연봉 5천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5천 받는다 하더라도요. 네. 10년에 5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전세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와이프네 집에서 36억이 들어오면 아이고 너무 땡큐네. 장모님 장인어른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관심 쓰면 대범한 남자들은 대범해서 정말 희대의 망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가 스텝을 좀 잘못 밟았어요. 네. 일단 뭐 인정을 해서 사과를 하든 그렇죠. 했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예. 계속 자신은 존재를 몰랐고 뭐 어떻게 처가 재산을 아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국장 정결이라는 네. 그 얘기도 아유, 국장 말이 그린벨트를 푸는데 그런 서울에. 고난이 예. 국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자, 오마이뉴스 편집국장도 정결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기자들이나 중요한 이슈일 때 다 기자를 상의하지 않습니까? 상의하죠. 아무리 고난이 있다더라도 최종 데스크 고난이 있다더라도 예를 들면 어느 기자님이 기사를 쏘았는데 네. 이제 최종 데스크하고 송출권이 편집부장 갖고 있잖아요. 제목도 고치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기사 내용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고난은 있어. 근데 박정 기자님이 애써 치지 않는데 네. 싹 다 고쳐서 올립니까? 아유 그렇지 않죠. 논의하죠. 박 기자 고생 많았는데 네. 본문 중에 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 팩트 체크 좀 필요한 것 같네. 그래서 일단은 팩트 체크가 덜 보면 덜어냈고 보강 네, 취재하시고 취재. 일본은 일단 이렇게 올리면 그럼 알겠습니다 선배님. 네, 네. 제가 2보 그러면 팩트 체크해서 만약 팩트 체크 되면 2보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세훈 씨가 내곡동에 입회했다. 목격자 3명 있네. 그러면 박정 기자 말로 2보 속보. 네. 아까 일보에서 저희가 사실관계 불명에서 제했던 2보 속보 3명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작인 2분, 측량팀장 팀장. 1명. 거기다가 최근에 저희한테도 연락 오는 게 오세훈 씨를 거기서 봤다고 하는 제4인물이 그래요? 심지어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다. 이런 연락도 와요. 그래서 오세훈 씨 계속 거짓말하면 그분이 공개해버릴지도 몰라요. 일단 제가 받은 연락이니까 저는 근데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사진이 진짜인지 실제 존재하는지는 확답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제보가 올 정도예요. 그 뉴스 공개에 나간 경장님께서도 우리가 하겠잖아요. 우리 말고도 더 있다. 계속 이제 거짓말이 커지고 물어봤다. 심지어 이어지면 물어봤다. 기억이 부르면 물어봤다 네.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세훈 씨 맞다 못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있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있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오세훈 씨는 여러분, 나경원 씨하고 오세훈 씨는 정계를 은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나경원 씨가 또 망을 했죠. 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 일본 맥주 먹고 싶어도 한 캔도 못 먹게 만들었다. 아니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누가 강제로 못 먹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나경원 씨, 오세훈 씨. 일본 맥주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눈치 보여서 못 먹은 거잖아요. 사 드세요. 굉장히 뼛속 깊숙이 친일 의혹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뭐라고 안 해요. 착한 일도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뭐 일본 불매운동 우리 국민들이 들불처럼 하고 계신데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아직 모든 SSN 프로필이 안사, 네. 노재팬, 안봐, 노조선일보, 안 찍어, 노새누리당 이런 건데 아니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맥주 한 캔 못 먹게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도 그런 안 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말 조심해야 된다. 네. 저는 글쎄요. 선거 막판 앞두고 저는 이런 말들 국민들의 생각과 감정과 어긋나는 그런 이른바 막말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중증 치매 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 지적했던 것 야당이 그런 말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오세훈 씨, 오세훈 후보님, 자 광진구 선거에서 돈 뿌렸다가 걸려가지고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10만 원씩 뿌렸잖아요. 맞아요. 김가진 씨한테. 예. 어머님이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데이케어 센터, 치매 치료센터 오고 갈 때 네. 각별히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매표행위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드렸. 그 말이 사실이다 하더라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입니다. 네. 이제 돈 뿌린 거니까. 사실 그거로도 정계 은퇴해야 될 사안입니다. 돈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럼요.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 100번 양보해서 또 저희들은 착하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고 쳐요. 예. 어머님이 치매로 고생하는 분이 그럼 자식들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걸로 가슴 아파한다는 분이 멀쩡한 대통령을 치매 환자로 몰아갑니까? 그것도 심지어 대통령도 가족이 부모님이 치매로 고생을 하셔서 네. 굉장히 치매 문제에 각별한 관심 갖고 있고 치매를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자. 가족들이 도저히 책임 못 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그 치매 치료 센터나 좋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지 않으면 자식들이 살 수가 없을 그렇죠. 정도입니다. 네.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란 말을 함부로 그 비유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받 국민 당사자도 상처받고 국민도 엄청난 상처를 받는 용어거든요. 네. 팩트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거 감수성이 좀 결여가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이 상식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과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뭐 그 발언이나 아니면 어제 토론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눈을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하게 키가 더 되냐면요. 큰데 오세훈 한교익 후보가 선생님의 네. 분석인데 이게 저 후보를 깔아 뭉개고 싶고 후보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렇게 위에서 쳐다봐야 되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깔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토론에서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디 감히 니까 것이 그게 전략일까요? 아니면은 아니요, 태도죠. 태도가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나온 건가요? 방송에서 토론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속내 멘탈리티가 이런 게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태도가 예, 긴박한 토론이 녹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또 실력 없는 것도 나오잖아요. 네. 아니 서울 시민들의 임대료 박영선 후보가 네. 어쨌든 30%라도 돕겠다. 캐나다는 정부가 50% 세입 건물주가 25%를 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100만 원 내야 될 돈을 정부 50만 원 내주고 세입자는 25만 원 내고 네. 건물주도 25만 원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그러면 우리도 30% 정도 돕겠다는 거예요. 100% 50%도 아니고 캐나다처럼. 그러니까 그걸 막 공격하는 과정에서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막 뻥을 치다가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서울 임대료가 과다 계상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서울 중소상권 평균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24만 원이랍니다. 희대의 망은 또 나왔습니다. 얼마나 물정을 모르면 어떻게 임대료가 24만 원입니까?
옛날에 240만 원도 아니고 정몽준 후보가 예. 버스비 몰라가지고 그렇죠. 당황했던 그런 상황이 또 떠오르네요. 평생 재벌 대기업 귀족으로 살았으니 버스비를 당연히 모르는 거죠. 음. 그럼 똑같은 겁니다. 아하. 어떻게 서울에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임대료로 너무 고통받아서 상도 후보가 30% 도와주겠다 그러면 뭐 이러면 그건 과한 것 같다. 나도 15%라도 돕겠다. 뭐 이렇게 논쟁을 하든지 아니면 야당답게 네. 더 지르든지 아니다 캐나다도 50% 돕는데 우리도 50% 돕자. 그래야 논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야가 그럼 이 정책은 우리 같이 추진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선거를 통해서 24만 원 이은재 씨 흉내를 한번 내면 사퇴하세요 오세훈 씨 사퇴하세요. 지금 거짓말이 몇 번이며 서울 시민의 삶에 전혀 관심 없잖아요. 사퇴하세요. 이렇게 한번 네. 해보고 싶습니다. 야, 예, 요즘 오늘도 입주를 입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주를 내고 계신데 아니 부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부산 부장님? 상황은 오히려 김영춘 지금 후보, 이제 박형준 후보. 서울 시민들이 부동산으로 상처가 많이 커가지고 네.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가더라도 민주당이 쉽지 않겠다는 분석이 꽤 있는데요. 오히려 부산 워낙 박형준 후보 네. LCT 비리뿐만 아니라 뭐 재산 그 숨겨놓은 땅 같은 것도 막 발견되고 그러니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사기 땅이 또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약하고 관련된 지역에 굉장히 김영춘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결국 이게 보면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부 여당, 그러니까 강한 그 추진력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비전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하겠다. 경제 발전 얘기하고 있고 물론 박형준 후보도 부산이 뭐 낙후가 돼 있고 경제 발전은 이제 혁신이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후보가 살아온 인생 예, 또 맞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여기에 대해서 많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보 진영 일각에서 네. 민주당 비판도 하고 박영선 후보 뭐 김영춘 후보 비판도 하더라고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저도 정치 문제, 민생 문제, 사회경제 이슈를 30년 가까이 연구해왔죠.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사회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고2 때까지 이제 완전 놀고 몰래 막걸리 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쩌다 그러셨어요? 아니 고2 때. 어느 날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네.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배고파고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싶은데 광주 시내에서 그래서 뭐지? 근데 대학생 선배님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데모하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저도 약간 차 막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차가 못 가요. 광주 시내에서.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서 걸으면서 봤어요. 대학생 선배님 뭐라고 하는지. 전두환은 물러가라. 노태우 정권 퇴진해라. 뭐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은 물러가라. 네. 아니 전두환을 구속하라. 그다음에 전두환의 후에 노태우 군사 반란자 노태우를 쫓아내자, 몰아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 탄압 뭐 중단하라. 민주 탄압 중단. 맞잖아요. 그런 말이 아무리 제가 사회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전두환 노태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맞서 싸우는 전대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회. 처음에는 저는 전남 지역 대학생 대표자협회인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회가 네. 전대협이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형들이다, 누나들이다. 이제 이러고 있다가 체류탄이 너무 매운 거예요. 이놈들 나쁜 놈들. 체류탄 너무 맵네.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독가스를 살포해야 되나. 이렇게 처음에 말이 옳고 두 번째 체류탄에 대한 분노.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89년도면 제가 지금 사회문제 연구한 지 한 33년 됐잖아요. 32년 됐잖아요. 그렇네요. 예, 수없이 많은 정치인 봤는데요. 네. 박영순 후보, 김영춘 후보 정도면 뭐 국민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그분들의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비판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비교적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열심히 투명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네. 개인 비리 같은 건 거의 없는 분들이고요. 그건 제가 수십 년 시민단체 활동한 제가 감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개개인의 평가가 다르고 호불호가 있고 민주진보 개혁 세력 중에도 박영선이나 김영춘이 별로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존중한단 말이죠. 네.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의당이나 민주노당 같은 진보정당 의원들 빼고 이제 범민주당 계열의 의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열심히 또 투명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비리나 계십니다. 스캔들에 그 연루된 적 없이 네. 실제로 연루된 거 못 봤잖아요. 없어요.
웬만한 정치인들은 오래 하다 보면 스캔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측근이 연루됐다거나 없잖아요. 네. 굉장히 요 정도면 상급이 최상급입니다. 음, 뭐 개개인이 아쉽거나 비판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심지어 뭐 민주당이나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나 뭐 조국이나 네. 추미애를 얼마나 지켰느냐고 투표 안 음.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기대만큼 못했다고 쳐요. 근데 그럼 왜 투표를 안 하십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되는 건데 그건 어불성설이죠. 네. 예,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지. 예, 각각 민주당 지지자님들이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니면 중도층이었는데 정부당에 실망하신 분이든 네. 아니면 그래 요 정도면 혼내줬으니 다시 그래도 저기 독재 후에 국민의힘 찍을 수 없다는 분들이든 이렇게 이제 지금쯤 마음속에서 막 그런 고민하고 있을 고민하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투표장 가십시오. 네. 예. 투표는 무슨 일 있어도 하시는 게 우리 유권자의 권리고 우리 시민의 권리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게 좋고요. 부산 지역도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영춘 후보가 많이 따라 네. 붙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LCT 있고. 비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제 고발 뉴스 인터뷰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LCT 비리를 물타기라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요. 네. 여러분 제가 감히 장담컨대 LH 비리보다 LCT 비리가 훨씬 추접스럽고 비열하고 더러운 권력형 부동산 비리입니다. 인허가 받는 전 과정이 네. 이명박 세력, 박근혜 세력에 개입을 했고요. 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특혜 분양과 계약금까지 내줬고요. 네. 아예 3억을 받은 윤석열의 측근 석동현이도 있고요. 그래서 부산 측 심단치를 계속 고발했는데 부산 지역 검찰들이 또 유착돼갖고 다 무혐의했는데 전부 다 윤석열 측근들이었고요. 윤대진, 임관혁. 네. 그래서 부산 쪽 심단치도 열받아서 서울중앙지검이 차라리 대검이나 서울중앙 수가이라고 서울중앙지검이 고발했는데 2017년 5월달에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8월달에 진짜? 네. 다시 부산으로 내려보내버립니다. 아니 부산에서 난리가 나서 유착이 심해서 서울에 고발했는데 그렇죠. 다시 부산에 내려보낸 게 윤석열입니다. 아. 그래놓고 LH 비리에 분노하는 척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이 부동산 비리 엄정 수사를 할 때 단 하나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놓고 마치 LH 사태에 분노하는 척합니다. 굉장한 뻔뻔함이고 이율배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대요. 뭐 공정과 정의를 살리는 뭐 반격의 기회다. 윤석열 씨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2030 세대들은 지금 속상해서 혼쭐 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수. 네, 네. 저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행동도 존중이 되고요. 실제 문재인 정부 여당에 저희가 2030 대책, 민생정책, 교육비, 주거비, 뭐 네. 일자리 수도 없이 하겠지만 제대로 실현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소통도 게을리했습니다. 그걸로 지금 혼나는 겁니다. 윤석열 그러니까요. 씨. 그래도 윤석열 씨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2030 세대들이 가장 절망했던 선택적 정의. 어떤 사건에는 어마어마한 직권남용과 네 측근들과 관련된 당신 네. 측근들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 당신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다 덮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부동산 비리도, LCT 비리도, LH 비리도 수도 없이 수사할 게 있었지만 다 덮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는 완전 무결한 사람인 것처럼 LH 비리 검찰이 수사하면 다 뿌리 뽑을 수 있는데 썩었다, 우리 사회가 썩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치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당신 정치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비리, 당신 측근의 모든 비리 다 쏟아져 나옵니다. 네.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뭐 여기저기 탐사 언론인들이 당신 주변에 대해 다 취재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도 나올 게 많습니다. 네. 주의드립니다. 경고드립니다. 감히. 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경고까지. 아니 선거에 개입까지 하니까 네. 얼마 전까지 중립적인 척했던 검찰총장이 네. 무슨 인터뷰 맨날 조선일보 이런 애들하고 해요. 그런 것부터가 벌써 당신의 정체성이 뭔지 조중동 앞잡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요. 그런 것도 모르고 네. 제가 또- 참겠습니다. 우리 윤호중 총장의 말로 윤호중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씨, 오세훈 씨, 네. 윤호중 의원의 말이 그 사람 의원 혼자 생각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자, 말 줄임표로 맞췄지만 그 뒤에 말은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고 예, 알고 예, 계실 것 예. 같고요. 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점점 고민하고 고심하고 네. 내 표를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 선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냥 투표장에 가지 말아야죠. 휴일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투표는
뭐 누구를 찍으시던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그럼요. 뭐 저희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이고 자세니까요. 제가 저는 강조 이것도 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중앙 정부의 4차 재난지원과는 별개로요. 네. 서울시가 4월부터 집합금지 업종 150만 원. 이거 네. 중복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집합금지 업종은 중앙정부 중앙정부. 500만 원, 네. 서울시부터 150만 원이니까 650만 원 받는 650만 겁니다. 원이에요, 다. 강남구는 또 자체적으로 100만 원을 줘요. 최대 75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이 4달간 죽 썼던 우리 중소상공인들 진짜 숨통 튀는 겁니다. 근데 자, 오세훈 후보 같은 사람이 되면 지금 박영선 후보의 재난요금 10만 원도 반대합니다. 친환 무상급도 반대합니다. 네. 이 서울시가 짜놓은 이것도 백지화 시켜버릴지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예, 선거 후에 지급되게 돼 있거든요. 네. 엄청난 걱정입니다. 이런 거 우리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10년 LH 10년 비리로 전. 실망한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걸로 많이 혼내셨잖아요. 정부당 많이 혼내셨잖아요.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다들. 그 정부당의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들도 정부당 정신 차려라고 다 요즘 네. 충고도 합니다. 음. 그리고 비판도 하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이런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나마 국민의힘 세력이 아니니까 재난지원금도 나오고 코로나 대책도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는 것이고 네. 서울시는 별도로 집합금지 업종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 60만 원, 23만 2천 개. 그다음에 지금 청년들 취업 안 되고 있으면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네. 일자리 줄어들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미취업 청년들한테 취업 장려금 1인당 50만 원. 졸업하고 2년 이내인 분들. 졸업하고 2년 이후에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50만 원. 작은 돈 같지만 이분들 도움 되죠. 그다음에 관광, 마이스, 소상공 이분들 있잖아요. 네. 이벤트업, 관광업, 전시업, 뭐 마이스 이분들 다 망했잖아요. 마이스업. 이분들에게도 업체당 200만 원.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래야 경제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돼가고 있고 예. 부동산 문제 대책 마련하고 이제 강경 대응하겠다, 발본생하겠다 맞습니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사과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서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네. 하겠다고 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단독 처리할 수 이해충돌 있다. 방지법 지금 하겠다. 방해하는 의원들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 팩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비 겁니다. 왜? 음. 너무 법이 세다 이런 식이에요. 이혼 소지가 있다. 네. 다 원래 그게 물타기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끌고 선거 끝나서 정부에다 힘 빠지면 안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수십 년 이어져 왔던 심지어 촛불혁명 후에 문재인 정부마저도 막지 못했던 그래서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3월 말 4월 초에 민주당 밀어붙이면 됩니다. 선거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지면 그렇죠. 당장 정부 여당의 힘이 쭉 빠집니다. 네. 뭘 못 밀어붙입니다. 그걸 틈타서 국민의힘은 저는 몇 가지를 할 건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무산시킬 겁니다. 네. 예, 자기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다 건설업자 알고 투기꾼들이거든요. 상당수가. 박덕흠, 정봉민, 이주환, 강규 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못 주게 할 겁니다. 아.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금 대통령 여당이 약속했는데 그렇겠네요. 못 주게 파상공세를 할 겁니다. 예. 뭐 국가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가계부채는 지금 GDP 대비 100%를 가고 있어요. 아직도 GDP 대비 국가부채는 45% 수준입니다. 부자만 건강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면은 나라는 부자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네. 국민의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치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면서요. 네. 4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아갖고 5차 재난지원금 기다리는 분들 많습니다. 사인가 기준 100만 원에도 120만 원에도 주라 제발 좀. 네. 그럼 또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한 번 더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돈으로 혼쭐내로 내수경제로 혼쭐내로 가자. 재난이 들어왔으니까 네. 동네 경제, 지역 경제, 내수 경제 살리자. 우리 가정 경제 살리자. 이제 돈줄내로 동네마다 가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난지원금 5차 재난이 나오면 또 이거 몇 달 안에 다 써야 돼요. 그럼요. 지역에서. 그럼요. 대기업에서 못 쓰게 네, 하고. 맞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럼 하기 경제가 때문에 확 살아납니다. 지역 경기가 돌죠. 그러면 고용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선순환이 되죠. 예. 음. 근데 이거 못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은요. 하. 서울시가 준비한 이 정책 5천억 네. 서울시민에 못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음. 무섭습니다. 저는 심지어 친환경 무상급식도 안 될 방해할 오세훈 지금 신념이라잖아요.
근데 부자급식 세금급식이라잖아요. 박원순 그러니까 전임 시장에 대한 그건 내가 바꾸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제 토론에서는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네. 박원순 믿기가 정책 쉽지가 않아요. 중에 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치고요. 그건 차치하고요. 네. 오세훈은 아주 중대한 거짓말했습니다. 자기가 끌어올린 서울시의 경쟁력을 박원순이 다 떨어뜨렸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세훈 씨 표현대로 무슨 소리입니까? 박원순의 서울시정이 엄청나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죠. 네. 세계적으로 따릉이는 지금 세계적인 지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릉이의 그런 장점, 편리성 너무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임종석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는 데마다 박원순이 해놓은 정책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네. 굳이 뭐 안 쓸 표현도 저도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팩트입니다. 저도 느낍니다. 가는 데마다 아 이거 박원순 씨, 온순 씨의 정책, 온순 씨의 흔적. 그걸 느끼는데 그걸 느껴지는 걸 또 느끼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2차 가해하면 안 되는 거죠. 느껴지는 건 느껴지는 거고 네. 그걸 페이스북에 쓸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물론 표현이 불필요한 표현 뭐 향기라든 이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전임 시장이 한 좋은 정책이까지 무산대 일위기 짓밟히는 평가가 짓밟히면 누구라도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논란은 차치하고요. 네. 그까지 2차 가해로는 몰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네. 2차 가해는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고 저도 말 한마디 조심하지만 실제로요. 근데 지금 선거에서 쟁점 되고 있잖아요. 서로를 망가뜨렸다잖아요. 오세훈 씨가 온순 씨한테. 네. 그럼 당연히 서울시정을 평가하고 기록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야기를 해야죠. 네. 아니다. 너보다 네가 할 때보다 박원순 씨가 훨씬 낫다. 이것도 2차 가해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2차 가해 너무 남발하면 2차 가해가 진짜 2차 가해가 허무해집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지 말아도 2차 가해를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진짜 악의적 2차 가해 있잖아요. 네, 막 네. 피해자 탓으로 몰아가는 정말 명백한 피해자인데 그런 걸 그래야 그것도 근절이 되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선거 얘기부터 4차 재난금 얘기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 부동산 문제 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전부 다 연결돼 상호작용을 있습니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그게 아마 여론조사로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는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여론조사는 참고용일 뿐이고 투표 결과는 투표를 해야 그 결과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본 투표가 있는데요. 자, 뭐 사실 휴일이 아니라서 예. 참여가 어렵지만 사전 투표 토요일도 있어요. 예. 그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저희 시청자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침 내일은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네. 2010년, 2011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해왔던 분들이 다 모입니다. 아, 서울시청 그래요? 앞에 1시 반에. 네. 왜? 이번 재보궐선거에 입장을 내야겠다. 오세훈 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 나라 망한다고 하고 난리를 피우고 셀프 탄핵해서 당시 보궐선거까지 야기했던 사람인데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세훈 씨는요 이번에 네. 보궐선거보다 2개의 선거를 야기한 사람입니다. 어. 주민투표를 야기했죠. 어. 그 다음에 보궐선거. 그렇죠. 세금을 2번 낭비시킨 사람입니다. 음. 오세훈 씨는 최소한 이번 보궐선거하고 민주당 탓이니 뭐 세금 드니 이런 말할 자격 없습니다. 본인은 2번을 투표를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말 안 하잖아요. 진짜 안 하죠. 교묘합니다. 정말 너무 나쁩니다. 아하. 저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 네. 씨가 한번 들으면 반박 못합니다. 아까 말한 홍보비도 정말 엄청나게 썼습니다. 네. 그 돈 모았으면 친환경 무상급식 다 할 수 있었는 돈이었습니다. 빚도 엄청 늘려놨잖아요. 맨 무슨 이명박 흉내 낸다고 막 뭐 짓고 부수고 막 이런 것만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했던 분들이 분노로 모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심지어 자기 소신에 변함이 없답니다. 네. 부자급식이고 세금급식이라면 아니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평화롭게 평등하게 밥 잘 먹고 굉장한 교육적 효과를 낸다고 교육 전문가들이나 급식 전문가 건강 전문가들이 모두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식 너무 맛있어서 학교 가고 싶어요 아이들의 네. 반응인데요. 그걸 또 부자급식으로 폄훼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세금급식 이거잖아요. 세금으로 공짜로 주는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 거지처럼 만드는 겁니다. 시혜성.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따 이것들이 자꾸 거지처럼 무상으로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네. 나라가 돈 쓸 데가 엄청 많은데 지치적으로 홍보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국민을 원하지 않는 정책으로는 수백억, 수천억, 수십억, 수십조를 써도 하나도 안 아까운 자들이 4대강 죽이기부터 뭐 혈세 자원외교, 혈세 낭비 그렇잖아요. 이명박 불법 사찰하는데 돈 엄청 쓰고 극우 단체들한테 돈 뿌리고 오세훈이도 그랬죠. 이랬던 자들이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하고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아동 청소년들 버스비도 한번 무료로 해보자. 지금 화성시하고 하천군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결사반답니다. 아. 국민들한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쓰는 돈이 이렇게 아까운 사람은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죠. 그냥 밖에 나가서 지 탐욕대로 돈을 버세요. 오세훈 씨 밖에 나가서 돈을 버세요. 전개 나가서 왜 국민들 위해서 쓰는 돈을 못 쓰게 합니까? 그게 정치인데요. 사퇴하세요. 이은재 씨가 오세훈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아, 오늘 이은재 전 의원이 두 번이나 오늘 등장을 했네요. 출연을. 예. 아니 희대의 망언이었지만 네. 당시에 네. 그분의 그 망언 퍼포먼스는 조희영 교육감을 향한 희대의 망언이었지만 남아 있죠. 네. 정말 정계에서 사라져야 될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한 죽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감히 예. 전화위복으로 말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입줄 우리 안진걸 선생 말씀을 쭉 들어봤고요. 자, 여러 가지 현안 특히 민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과연 우리의 민생을 책임지고 또 우리의 민생의 활기를 온기를 불어넣어줄 정치인 또 그 시장은 누구인가? 네. 한번 저희가 냉정하게 민심을 예,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도록 국민의 눈물을 하겠습니다. 닦아줄 수 있는 후보. 네. 좀 더 서민들과 청년과 중산층들이 이 코로나19 와중에도 소득이 좀 늘어나게 해줄 수 있는 후보. 네. 그런 사회경제 약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무슨 세금 급식이니 공짜 급식이니 이런 모욕 망언하지 않고 네.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남자 안진걸 소장, 오늘은 화요일에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변함없이 모셔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 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